다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 밑바닥에 시작해서 나중에는 저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걸 부담스럽고 쪽팔려 하지 말고 이 기초를 쌓아서 올라가서 기초만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잡히면 1.0 다변수, 1변수 요 두 권을 떼고 나면 그러면 개념은 끝나는 거예요. 그 두 권을 다 끝내고 나면 일반 편입 문제는 최종 파이널 문제 푸는 데는 웬만큼 푸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6개월 동안 문제 풀이만 합니다. 연고대 문제, 뭐 최상위권의 문제, 변화된 문제, 연계된 문제 이것만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얼마나 더 많이 풀어봤고 얼마나 많이 해봤느냐. 그런다면 이제 내가 연고대만 딱 집중적으로 훈련하겠다 하면 700문제만 반복하면 되고. 자,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여기 김영 편입에서 연고대 의학대 전문을 맡고 있는 오태훈이고 편입 수학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27년도 이제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그리고 기초 수학을 대비할 때 어떻게 이 내용이 어떤 범주가 되고 연고대가 대략 어느 정도가 되며 그리고 연고대를 대비하려면 어디까지 확장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최근에 이제 편입 수학들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프로필을 소개를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과 박사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수학과에서 조교수로 한 8년 정도 비정년 트랙으로 전임이었지만 비정년 트랙으로 8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하면서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결국은 이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연고대 의학대 합격생이 가장 많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뭐 제가 혼자 있지만 저도 뭐 많은 경쟁을 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많이 합격을 했고 합격생들이 또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이 뭐 공부를 이렇게 연계적으로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오고요. 저도 교수였기 때문에 뭐 아주 그냥 뭐 야매를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정법도 가르쳐 주고, 야매도 적당히 가르쳐 주고, 그렇게 진도를 나갑니다. 진도는. 자, 24년도, 25년도 이제 이렇게 합격생들을 보면 이제 뭐 연세대 이렇게 합격했고 고대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 이렇게 합격했고요. 그다음에 25년도 이제 작년이죠. 작년이라고 해야 되나? 재작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네요. 최근에 거 71명, 고대가 22명이었습니다. 근데 고대가 60명 이렇게 22명 줄은 게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원수가 작년에 재작년이라고 해야 되죠. 재작년에 인원수가 우리 거의 안 뽑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41명 뽑았거든요. 41명이면 인문계열, 자연계열 다 합쳐서 41명이었으니까 한 명 빵명, 한 명 빵명, 빵명, 빵명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22명이면 꽤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가 적게 뽑으면서 이제 서성한이나 이런 학교에서 이제 50명, 60명 정도가 최종으로 이렇게 또 합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사실은 연고대를 갔어야 되는 친구들이 이리로 또 빠진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준비하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만족하고 살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25년도 이제 합격자들 보면 뭐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전작가가 많이 뽑죠. 근데 26년도 올해 요번에 여러분들한테는 선배가 되는 분들한테는 전작가가 거의 50명, 60명 이렇게 뽑아요. 인원수 엄청나게 뽑습니다. 단일 학교에서 그 정도 뽑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가 재작년에는 이제 41명이었고 올해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은 108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복구가 좀 됐긴 됐지만 아직 덜 됐습니다. 이게 훨씬 적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회 같은 데 갔을 때 이제 입시 관계자들이 오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쪽 사람들하고 이렇게 컨택을 해봤을 때 고대가 이제 왜 이렇게 적게 뽑았냐, 그러니까 첨단학과 이슈 때문에 그랬고 이제 그게 끝났다라고 하고 이제 두 번 다시는 이제 그렇게 빠지는 케이스는 없을 거라고 많이 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올해 고대도 인원수는 제가 생각에 200명 이상은 뽑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모릅니다. 뭐 내가 그렇다 한다 해서 최종이 뭐 된다 이건 아니지만 괜찮은, 이것보다는 인원수를 더 뽑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100명보다는 더 많이 뽑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도 단일 학교에서 거의 400명 가까이 뽑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고 있죠. 의대 이슈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합격했다가 또 따로 빠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2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12년도 연세대 처음 출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이제 12년도 첫 번째 출발할 때 18명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때가 연세대가 처음으로 편입을 우리 뽑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신촌에서 상가 건물에다가 이렇게 얻어놓고 거기서 이제 그때는 제가 조교수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연구교수, 강사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중간에 하다가 조교수로 발탁이 돼서 임용이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거의 강의를 안 하고 이제 뭐 여기 인강 좀 올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내오다가 그래서 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쪽을 선택을 했는데 정교수니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냥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12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수학과들도 있고 모든 학과들이 있지만 뭐 합격을 한 번도 못 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학과가 한 명을 뽑을 때도 한 명 반드시 합격을 시켰고, 재작년에도 수학과, 고대 수학과 한 명 뽑았거든요. 그 한 명 뽑았을 때 학생들이 외부에서는 막 학생들이 뭐 만점 받았다 막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만점 못 받았어요. 대신에 수학과 마지막 서술 문제를 이 친구는 제대로 서술을 했어요. 거기서 결판 본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같은 경우는 그 서술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야매로 답만 이렇게 썼다. 그게 합격권으로는 절대 안 갑니다. 답은 맞겠죠. 그렇지만 수학과 교수는 그 친구 말고 제대로 서술한 친구를 더 우선수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합격했던 친구는 그 친구는 원래 수학과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수학적인 능력이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닌데 제대로 서술을 한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잘 합격을 했고 지금은 학교 생활도 잘합니다. 무척 잘하고요. 그리고 수학과도 원래는 뭐 한 두세 명 이렇게밖에 안 뽑는데 뭐 재작년에는 10명, 그다음에 올해는 요번엔 6명 이렇게 뽑고 있거든요. 요번에 결과를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근데 제가 뭐 수학과만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목적이 뭐냐면 수학과 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전적대가 안 좋아서 나는 고등학교 때 연고대를 꿈에도 못 꾸는 학교다. 이랬던 친구들이 연고대를 가게 해주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런 친구들한테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게 더 목적이고, 물론 좋은 친구들도 가게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갈 수 있을까? 방법은 문제수를 어떻게든 줄여주고 압축시켜줘서 그걸 반복하게 해서 외우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압축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그 외부에 나머지 학교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외부에 또 추가적인 문제들을 또 달아서 그건 옵션으로 연구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보통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7, 80%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휴학하고 공부하는 친구, 2학기 때는 뭐 3과목을 해야 되고 2과목을 해야 되는 이런 도립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하죠. 연구대에 편입하고 일반과의 또 차이는 뭐냐면 편입 영어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러지만 편입 영어를 하나 갖다 붙인다고 하지만 거기서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게다가 편수도 또 붙어버리면 이게 양이 엄청나게 뻥튀기 돼서 그걸 공부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한 커리로 쫙 가게 해줍니다. 뭐 여기다가 뭐 여러 개 붙여놓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어라 이런 소리 안 해요. 딱 기본 라인만 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뭐 한양대도 한번 시험 보겠다. 이런다면 이제 거기다 공수 뒤에 가서 하나 또 추가로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2달 정도 뭐 이렇게 해서 한두 달만 추가 붙이면 되고, 내가 또 연고대 말고 또 나머지 학교들을 소성안이나 뭐 나머지 학교들도 준비하겠다 이런다면 거기에 또 문제풀이 하나 또 추가해서 또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기출문제 뭐 풀이나 뭐 특강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보시면 그럼 그것까지 다 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이제 이렇게 작년에 합격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자도 한 명 뽑았는데 2명은 학사로 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 2명 막 이렇게 뽑았는데 학사를 조금 뽑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왔고, 요번에도 100명대 회복됐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는 더 회복될 거예요. 이게. 수성한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편입 영어가 들어갔었는데 이제 편입 영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학으로 결판 보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잘 된 겁니다. 자, 넘어가서 2025년도 합격자 이제 이렇게 파티를 보여드리는 건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준비한 만큼 학교에서 뽑는 TO가 아까 연세대가 한 80 몇 명을 제가 합격을 시켰는데 자연계열 그리고 수학이 들어가는 범주에서 보면 100 몇 명 뽑습니다. 그러니까 80 몇 명을 합격을 시켰으니까 거의 뭐 그냥 8, 90% 제가 합격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대 고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섞어주고 뭐 이래서 또 이때 가서 또 많은 또 이렇게 전분이 또 나기도 해요. 뭐 괜찮습니다. 그런 또 교류도 있고, 그리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좋은 교류죠. 좋은 교류입니다. 그리고 사회 나갔을 때도 서로 또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거고. 연구대가 이제 출제 범위는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물론 이제 이 스투트 책 하나 하고요.
이 스튜어트 책은 그냥 우리 연고대뿐만 아니라 일반 편입 다 아울러서 다 똑같아요.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면 고등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고등수학 이러면 수학이에요. 편입수학하면 수학이잖아요. 똑같이. 근데 고등수학과 편입수학은 좀 완전히 별개입니다. 고등수학을 잘하면 그래도 편입수학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과 이제 편입수학은 약간 구분이 되어 있다. 내가 수능 수학을 못했다 하더라도 편입수학은 전혀 별개니까 상관없다. 시작 전부터 내가 이것만 가져가도 충분하게 수능 수학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하는 데는 빠르게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폭이 넓습니다. 수학이라는 게, 편입수학이라는 게 엄청 넓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뭐 수능 수학 같은 경우도 뭐 넓죠. 넓게 어느 정도 요 정도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선택한 다음에 저 깊이 들어가서 결국은 연고대나 아주 의대나 아주 탑 학교, 뭐 보통 말하는 빅5라고 하죠. 서울 연고대, 카이스트, 포대 이렇게 해서 빅5 학교라고 이렇게 묶어버리지 않습니까? 성균관대 그 위에 올라오려고 하지만 사실 인식은 거의 다 뭐 빅5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게 맞고, 대기업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라인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거의 결국은 사실 자기 머리가 좋아야 합니다. 아니면 진짜 어릴 때부터 책을 다독을 해서 엄청나게 공부가 돼 있는 친구들이 거의 뭐 성적을 받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능 만점자 나와서 뉴스에 나와서 그 친구 이야기하던데 인물도 좋고 말도 정말 잘하고 그 친구도 마인드도 상당히 좋더라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다 문제를 갖다 붙여야지, 개념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되느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빨리 풉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정도로 가지고 풀고 나중에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자기가 방법적인 게 쌓여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더 빠르게 풀리더라.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튜어트 책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캘큘러스 이거 책 한 권이에요. 근데 이 책 한 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편입 수학에 뭐 지저분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묶어서 같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 책 대신에 이제 편입 수학 책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은 일반에 맞게, 연고대는 연고대에 맞게, 연고대 소설 뭐 이렇게 관련돼서 묶어서. 그다음에 이제 서현대 수학이 들어가는데, 서현대 수학은 고대는 서현대 수학이 안 들어갑니다. 내가 다른 학교 전부 다 안 보고 나는 고대 딱 하나만 볼 거야 이런다면 미적분만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고대도 보고 그 밑에 소성안도 봐야 되고 뭐 그 밑에 중대도 봐야 되고 경대도 봐야 된다 이런다면, 이화여대도 봐야 된다면 이런 거 다 봐야 합니다. 이거 봐야 돼요. 서현대 수학. 그래서 뒤에도 서현대 수학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현대 수학인데 랭이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저도 랭 책 자체를 참조 굳이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연세대도. 굳이 우리가 연습을 한다면 뭐냐면 이제 뭐 참고하는 책이 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톤 책 보시면 돼요. 안톤 책. 안톤 책에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알기 쉬운 서현대 수학. 알기 쉽기는 뭐가 알기 쉬운? 안 알기 쉬워요. 알기 쉬운 서현대 수학이 있고 최신 서현대 수학이 있어요. 최신 서현대 수학. 최신 서현대. 이게 두께가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되는데. 근데 참고사항으로 보는 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참고하시는 건 저는 뭐 이 안톤 책하고는 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이제 편입 수학의 문제들이 여기에서 연습 문제에서 많이 내고요. 그리고 연고대도 마찬가지로, 연세대도 마찬가지로 안톤 책의 연습 문제 정도면 커버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난이도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스타랑 책이 있어요. 스타랑 책. 스타랑 책은 수학과에서 보통 쓰는데 이게 아주 쉬운 책입니다. 사실은 수학과에서도.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책이라서 별로 재미없고, 그 다음에 프리드버그 책이 뭐 한글로 쓸까요? 프리드버그 책이 서현대 수학이 또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건 약간 좀 요 수준보다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톤 책이 가장 좋고요. 랭책은 이제 어느 정도 서현대 수학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현대 수학을 참고하려면 뭐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책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책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연고대 편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수학과 전공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편입 영어가 붙는 게 아니라 수학과 전공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전공 뭐 물리 화학을 가져가든지 뭐 그렇게 가져가면 되고, 공인 영어 성적이 있어요. 그럼 여기 공인 영어 성적이라는 건 뭐냐면 토익에 700점대 800점대거든요. 그러면 토익 800점에서 막 나 만점 가까이 받아야 되네. 의대는 그래요. 의대는 뭐 토익 만점자 가까이 돼야 뭐 그래도 좀 발을 비벼 볼 만한데, 여기는 만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800이면 우리 학교 지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800점 넘었으니까 높은 점수면 그걸 플러스 해가지고 좀 더 내가 이득을 보지 않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공인영어 성적이 높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통과 의례라고 보시면, 아,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구나,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수학하고 물리, 화학 이렇게 하죠. 보통 이제 이게 학교로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 했잖아요. 연구대는 거의 다 한 7, 80%가 학교로 다니면서 학점을 챙기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수 아닌 그냥 학교 갈아타기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로 갈아타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는 재수하지도 않고 바로 연구대로 가는 거예요. 수능으로 그냥 간 거, 처음에 간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뭐 내가 편입을 했으니까 내가 이게 뭐 좀 약간 나중에 재학 조건을 걷지 않나, 그런 거 전혀 없다고요. 제가 간 친구들이나 지금까지 졸업했던 친구들, 그리고 졸업해서 대기업을 가고 뭐 학교에 연구로 가고 있는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면 아직도 연락이 옵니다. 그 친구들이 자기 인생을 바꿔서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제 뭐 졸업하고도 연락이 오고, 갈 때마다 길거리 보면 아, 스님 저 상당히 아직도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대학 교수로 있을 때는 또 교수로의 또 즐거움이 있었고, 또 여기서는 또 여기에서의 또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티칭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연세대 이제 여기 보면 그 연세대는 서술형, 오지산다형 막 이렇게 나옵니다. 매년 유형이 달라요. 근데 작년에 연세대 문제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답형,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오고 전공 면접이 부활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공 면접이 없다가 전공 면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고대는 솔직히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요. 계산 문제고 열 문제고, 아마 앞으로 좀 있다가 여기도 확 바꿔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면 이제 경희대하고 요번에 성균관대가 시험을 나왔는데, 성균관대가 요번에 시험 문제가 기존의 문제하고 수준이 완전히 달랐답니다. 그러니까 신유형으로 전부 다 나와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일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똑같이 나오니까 공식을 많이 외워라, 공식을 엄청나게 외우게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외웠는데 공식을 외워서 접근하는 문제를 못 풀게끔 그렇게 바꿔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상당히 힘들어 했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경희대는 제가 또 거기도 뭐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 아는 교수도 있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경희대는 이제 그 기존에 합격했던 친구들한테 풀어보라고 했대요. 문제를 먼저 만들고. 근데 학생들이 공식이 적용되고 쉬워서 쉽다 이러니까 문제를 공식 적용되는 거 싹 다 갈아엎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희대도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하지만, 높은 게 아니라 연계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다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그래서 뭐 내가 뭐 이거 외워가지고 달랑달랑 거기다 공식에다 넣어서 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전반적으로 변화됐을 때의 문제를 적응할 수 있는 문제에 훈련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머리가 원래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머리를 좋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나 고대도 문제는 어느 정도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 데서나 막 가져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있고 필기성적으로 결판 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적대가 나쁜데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연고대 편입으로 이제 가능한 대학이 어디드냐? 뭐 물론 이제 제가 목표는 연고대에 딱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총 단계가 몇 단계로 있냐면 총 4단계로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 2월 달에 0.5단계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0.5단계, 1, 2월 달에. 근데 현장에서는 이제 제가 조금 땡겨서, 인강생들은 뒤에 보겠지만, 현강생들은 제가 1, 2월 달에 1변수를 땡겼어요. 1단계로 이쪽으로 좀 땡겼습니다. 1단계가 요게 두 개로 나눠요. 1변수, 다변수로. 그래서 이게 3, 4, 요게 3, 4, 그 다음에 5, 6월 달, 3, 4월 달, 5, 6월 달 이렇게 해서 1변수, 다변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요 교재 있잖아요. 요 교재보다 조금 더 두꺼운 걸로 2권을 떼야 합니다. 그 2권 떼고 나면 개념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2단계부터는 여기 6개월 동안 뭘 하냐? 문제풀이만 합니다. 문제만. 그러니까 계속 개념을 익히고 연계하고 연결하고 반복되고, 이걸 계속 유기적으로 6개월 동안 연습하니까 뭐 이게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 할 것 없이 반복하다 보면 내가 그냥 익혀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문제 옛날에 풀어봤는데 뭐 요번에 나왔다 해서 적중했다, 그런 의미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2단계, 3단계 여기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총 뭐냐면, 여기 2단계 350문제, 여기 350문제, 대략 한 700문제 정도 돼요. 이 700문제는 연고대에 집중이 돼 있어요. 연고대에 집중이 돼 있고, 또 최상위권의 문제들이 보면 여기 문제들에서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 700문제들은 전부 다 외국 대학이 아주 유명한 대학들의 뭐 스탠퍼드, 뭐 하버드, 뭐 학교들마다 위스콘신대 뭐 이런데 유명한 수학과 교수들이
보통 학위를 받고 돌아왔을 때 교수 자리를 잡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학교들을 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다뤄졌던 문제들, 어떤 것들은 회비 내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치러졌던 문제들,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와 소팅해가지고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니까 뭐 기존에 돌아다니는 그런 문제하고는 달라요, 문제가. 그래서 연계되어 있는 문제들이고, 또 교수들이 또 기존의 문제들을, 편입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거는 없겠죠, 당연하게. 연구대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반복적인 학교들이니까, 여기 학교들이 보면 나왔던 문제들을 또 막 내기 싫으니까 이게 몇십 년 되다 보니까 막 반복 좀 내고 이렇게 하죠. 근데 요번에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경희대가 시험 치면서 뭐 그냥 간단하게 반복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연습을 했던 친구들이 풀어봤을 때 얼마가 되느냐, 풀어보니까 괜찮더라 이래서 싹 갈아엎어버리고 못 풀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렸답니다. 성균관대도 요번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편입 영어가 있었지만 편입 영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좋죠. 연구대를 준비하던 친구들이 나 한양대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경희대 있고요, 이화여대, 여기는 다 수학으로만 결판 보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으로 충분히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고, 중앙대도 그렇습니다. 중앙대도 영어 안 들어갑니다. 그냥 수학으로 결판을 볼 수 있고요. 성균관대, 여기 파란색은 뭐냐면 성균관대하고 건대는 이제 영어가 들어간, 편입 영어가 들어가요. 근데 아까 합격자들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성균관대도 합격자들이 꽤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친구들이, 여기는 뭐냐면 편입 영어가 들어가지만 수능 영어에 좀 가깝다. 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오태훈이가 뭐 지가 뭐 수능 영어를 해봤느냐 안 했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선배들 시험 쳤던 친구들, 그리고 떨어졌던 친구들한테도 물어봤고, 요번에 시험 치고 온 친구, 요번에 성균관대 시험 치고 온 친구들한테 제가 또 물어봤어요. 어땠느냐? 토익 800점이면 여기에 한 60점에서 70점 받는 건 그냥 가볍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존의 학생도 그 이야기했고, 요번에 시험 치고 온 친구들도 그 소리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익 800점 겨우 얻는 친구들이 갔을 때 자연계열에 뭐 그 정도가 합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수학으로 결판 봐야 돼요, 결국. 그래서 여기도 괜찮다. 그리고 여기는 성균관대는 제1유형, 제2유형이 있는데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처음으로 제2유형이 처음 생겼어요. 그리고 요번에 두 번째 제2유형.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 세 번째가 될 겁니다. 제2 유형 2는 뭐냐면, 성균관대가 이제 학교가 이제 연고대하고 딱 이렇게 좀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그 정도 급 되죠. 사실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도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좀 스펙이 좋은 친구들이 사회 나가서 좀 잘 돼야 또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공무원 한 7급 이상급, 그 다음에 행시, 고시 뭐 이렇게 쳤던 친구들, 그 다음에 그 변리사, 회계사 이런 친구들한테 기회를 우리 많이 주겠다, 오라, 이런 의미로 이걸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현직에 있으면서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시험 쳤던 친구들이 실제로 합격한 커트라인 정도를 제가 보면 건대, 아수대, 인하대 이런 친구들이 학점이 4.1 이상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무시험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될 때는 완전 무시험이었어요. 그냥 점수만 내면 끝이에요. 면접도 없고. 근데 이번에는 면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친구가 좀 제대로 하는 친구인지 안 하는지 좀 걸러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학점과 스펙이 좋다고 한다면 여기는 그냥 하나 옵션으로 가져갈 수 있다. 만약에 내가 학점이 조금 애매하다 이러면 뭐 정보 보면 되지 뭐. 그리고 건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국대도 미적분학만 들어갑니다, 여기가. 그래서 미적분학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리고 여기도 난이도는 매번 이제 학교들마다 요즘은 이제 추세가,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막 이렇게 외워서 풀게끔 안 나와요, 이제는. 좀 좋은 학교들은. 그리고 연고대 가고 싶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학교는 대략 한 이 정도 된다고 봅니다. 뭐 더 이상 이렇게 저는 펼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중하고 변화하고 그 정도 옵션으로 가져가라 이럽니다. 유니스트가 있어요. 유니스트 국립대. 유니스트 같은 경우 울산에 과기대죠. 맞죠? 울산에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재작년에는 뭐 열 몇 명 뽑았나 그래요. 그래서 합격시킨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8명 정도 가까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합격을 했고, 요번에 한 50명 정도 뽑아요. 여러분들 바로 지금 올해 뽑을 건데, 요번에 1차 합격자 해가지고 합격 발표해가지고 요번에 어저께 발표 났거든요, 1차가. 그래서 어제 합격했다고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될 것 같고요. 그런 친구들 합격하고. 연세대에서 그러면 시험 문제를 뭐 어떤 걸 내고 어떻게 대비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요번에 연세대가 시험 문제 낸 게 뭐 총 16문제를 냈습니다. 16문제인데 그 뒤에 제일 뒤에 두 문제예요. 수학과는 서술해야 되고 비수학과는 답만 쓰면 됩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비전공자, 비수학과 학생들은 진짜 1초 컷에 답이 끝나요. 답이 여기 보면 답 4, 요 2, 3, 4 있잖아요. 답 4 적으면 끝납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수학과는 이걸 서술을 해야 돼요. 서술을. 그래서 서술을 하는 문제인데, 요 문제가 이제 랠리 몫이라는 내용이에요. 그걸 시험 문제를 출제했는데, 요 놈의, 요 뒤에 요 놈을 나누면 바로 그 답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N제 3.0에서 진행했던 요 문제입니다.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수학과는 값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도출하는 과정을 서술을 해야 돼요. 거기서 결판을 봐요. 그래서 이게 서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서술 문제, 수학과는. 그래서 그 과정을 서술해야 되는데, 그냥 단답형처럼 뭐 다른 뭐 수학과 외에 나머지처럼 그냥 답만 달랑 썼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고, 그 과정을 다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이 레일리 몫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증명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진행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왔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제가 이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가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적분하고 이거는 수학과는 서술해야 되고 나머지는 답만 쓰면 됩니다. 학생들이 답을 외우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했던 거예요. 똑같은 걸로. 이런 문제는 어디서 갖고 오느냐면, 뭐 어디서 돌아다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국 대학에서 올림피아드로 진행됐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그냥 그대로 이번에 출제가 돼서 저는 좋았습니다. 근데 좋지만 뭐 이런 계산 문제보다는 증명하고 좀 더 서술하는 문제를 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똑같이 나와서 학생들이 그냥 답을 외우고 있어서 답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틀렸대. 왜 틀렸냐니까 파이 빼먹었어요. 4분의 파이 곱하기 ln 2가 답인데 그거 하다가 까먹어가지고 4분의 1 ln 2인가 그것만 적어 실수했대.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틀린 거는 안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반복하라. 반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외워서 이렇게 접근하면 충분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고, 수업 시간에 그 과정이 이제 보시면 알지만 이 적분이 시험장에서 이걸 처음 만나면 생각하기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뺏겨요, 이 문제가. 근데 그 과정을 다 증명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진행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책 2권을 공부한다 했죠. 보면 이제 지금 0.5단계예요. 요게 이제 방학 때 1, 2월 달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단계에서 뭐 우리가 일변수라고 하는데, 1단계에서 일변수라고 해서 요게 3, 4월 달이고, 그 다음에 1단계의 다변수라고 합니다. 뭐 여기 옆에다 쓰면 많아 보이니까 밑에다 그냥 쓸게요. 그래서 5, 6월 달에 이제 뭐냐면 다변수를 합니다. 1단계예요. 그 다음에 2단계부터 바로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2단계. 1단계를 마무리하고 나면 그냥 웬만한 편입 문제들을 푸는 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 지장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빨리 풀 거냐 좀 떠듬떠듬 푸느냐의 차이지, 푸는 데는 지장 없어요. 이 정도 하면.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본격적으로 연고대 편입 문제들을 연습을 하게 되는데 700문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0.5 과정에 원래는 요 커리로 딱 따라가는, 인강으로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제가 조금 땡겨서 이제 1단계를 요 3, 4월 달에 하는 걸 지금 1, 2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하는 거, 5, 6월 달에 하는 거 땡겨서 요때 끝냅니다. 개념을.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선대 하나 공부를 또 빨리 끝내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진행하면서 여기는 이제 700문제만 이게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문제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자료를 거의 한 300문제씩 막 이렇게 던져줘요. 수업 자료도 주고 부교재도 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여기다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내가 연구대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나는 물리도 해야 되고 화학도 해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은 뭐 700문제 반복해요. 그리고 뭐 물리 공부하고 화학 공부하고 학교 성적도 챙기고 이렇게 가는 거고, 내가 또 불안해서 또 나머지 학교들도 아까 말했던 그런 학교들도 내가 좀 가져가겠다 이런다면 뭐 이런 숙제들을 좀 더 풀어본다든지, 요 숙제들을 이제 제가 요 묶어가지고 좀 더 좋게 해서 문제풀이 과정에다 또 집어넣어서 또 한 번 또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옵션이에요, 옵션. 그러니까 원컬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하나로 쭉 가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내가 필요하면 여기 중간에 나 뭐 문제풀이 하나 해서 나머지 학교들도 좀 대비하겠다 이런다면 여기 문제 한 또 7, 800문제 정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숙제 또 다양하게 드립니다. 숙제만 해도 몇천 문제 돼요, 사실. 숙제만 해도. 근데 그거 언제 다 풀고 있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저는 딱 요것만 하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것만 해도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문제들을 잘 익히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 하시면 되고, 거기다 플러스 옵션으로 한 700문제 더해서 나머지 학교들 다 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4단계 갔을 때는 이제 파이널이니까 내가 성적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메인으로 보는 건 2단계, 3단계예요. 이거를 몇 번 반복하느냐? 5번 이상. 거의 외우다시피. 그리고 문제 적응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과정이 우리 1년의 목표예요. 그럼 2단계, 3단계 문제풀이 요거를 위해서 1단계 개념을 익히는 거예요. 개념을 익히고 나면 그다음부터 문제풀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개념을 좀 더 빨리 익히고, 선행대수학도 좀 더 빨리 익히고, 문제풀이를 이때부터 조금 더 빨리 계속 문제풀이 이거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좀 폭을 넓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근데 급하게 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개념을 끝내는 건 똑같고, 어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느냐 이거예요. 그냥 단순한 문제를 많이 풀어서 뭐 빨리빨리 뭐 단답형으로 막 이렇게 푸는 게 빠르는 이걸 연습을 하느냐, 아니면 연계되어 있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을 연습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소술하는 방법의 문제를 어떻게 연습할 거냐, 그거는 선택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집중하고요. 제가 목표로 하는 건 단연코 연고대에다 집중을 딱 해주게 합니다. 쓸데없이 막 여기 다 펼쳐놓고 뭐 여기 쓸데없는 것까지 다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 학교로 다니는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매우 부담되고 또 방해를 받고 합격자가 그만큼 안 나옵니다. 아까처럼. 뭐 우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일반으로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말고도 다른 학원들도 있어요. 근데 아까 그렇게 합격자들을 그렇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집중하고 훈련시켜 준다는 거예요. 뭐 저의 힘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뭐 물리 선생님도 계시고 화학 선생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이렇게 전공 선생님들이 다 같이 계시면서 같이 묶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단계 일변수 다변수 하는데, 일변수는 요 과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아마 수능에서 다뤘던 내용들도 좀 많이 겹쳐져서 좀 눈에 잘 띄죠. 그리고 여기 미분 방정식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일변수 할 때 공학 수학의 일부를 또 공부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공학 수학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왜냐? 제일 뒤에 갔을 때 공학 수학은 이쯤 갔을 때, 후반기에 갔을 때 추가로 옵션을 하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한양대라든지 성대라든지 나머지 학교들, 경희대 뭐 이런 학교들은 내가 또 옵션으로 가져가고 싶은 분들한테는 하나의 옵션으로, 이제 뭐 양이 많아지면 뭐 그것도 풀커리로 2달 동안 공부하면 너무 많아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내가 혼자 독학한다면 한 10일이면 독학해서 끝낼 수 있게, 아니면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쓸데없는 부분은 좀 단순한 것들은 앞으로 다 빼버리고, 추가적으로 뒤에 좀 테크니컬한 것들, 이런 것들은 뒤로 빼가지고 공수 특강으로 또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때 가서.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최종 마무리 갈 때 되면 제일 파이널 가면 뭐 기출특강 해가지고 각 학교들마다 제가 기출특강으로 해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는 또 다양한 자료도 또 드리고 5개년치 뭐 한 7개년치 막 문제를 줘요. 그러니까 그건 뭐 또 풀어보고 이러면 그러면 충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옵션입니다. 자기가 선택하기에. 멀티베리얼, 여기는 다변수 파트입니다. 다변수 파트가 이제 공부하는 게 이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대학 1학년 때 배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하면서 수학 처음 봤을 때, 야, 미분이 이런 거구나. 요번에 중학교 때 다 되나? 그래서 중학교 때 봤던 그 미분 적분들이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 오히려 나중에 이게 반복되면 더 쉬워요. 이쪽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다변수 파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기초수학이 어디 범주를 공부하느냐, 보기보다는 이 기초수학이 아까 말했듯이 이게 일주일에 7번 진행하는 수업이고 7회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뭐 조금 하고 뭐 그냥 수박 그달것식의 기초 좀 하다가 말고 이게 아니라, 그래도 좀 괜찮은 학교 학생들이 왔을 때 이 기초 수학을 들었을 때 충분히 건져 내가 좀 의미 있게 공부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탄탄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각 장마다 또 연습 문제들도 있어요. 좀 쉬운 문제들이지만 일반 편입에서 다뤄졌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 그리고 각종 모의고사 이런 문제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적당히 풀만 할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연습 문제에 넣어놨고요. 1장에는 이제 집합, 부등식, 시작점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실수부터 출발합니다. 실수부터 출발해서 쓸데없이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않아요. 실수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다가 아마 전혀 수학을 안 하던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이 기초 수학을 해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그 힘들면 어떻게든 자기가 조금이라도 극복하면 되는데, 그 조금 힘들다고 놔버리면
결국은 손해보 안 해요. 그런 친구들이 또 하다가 보면 또 나와버리고 나중에는 뭐 딴 거 하다가 뭐 일반으로 어느 대학을 갔다가 또 2년 뒤에 혹은 3년 뒤에 또 연고대 하겠다고 또 오더라고. 그럼 그 친구는 벌써 시간이 흘렀으니까 벌써 사수 오수생이 된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늦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딱 마음을 잡았으면 집중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면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요. 왜 하려고 하느냐? 부모님이 동의했느냐? 네가 할 마음이 있느냐? 부모에 의해서 끌려오는 친구한테는 말 안 해줘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이야기는 해주죠. 이게 이러한 점에서 나쁘지 않다. 그러면 네가 선택해라. 할 거면 해라. 그래 하다가 기가 얇아가지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이럴 거면 하지 마라. 어차피 그 친구는 연고대 못 붙는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연고대를 하려면 딱 집중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알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슬며시 조금씩 빠져요. 왜냐? 처음에는 의지를 확 갖고 해보겠다 이러지만 수학, 물리, 화학 이래 있으니까 그거에다가 또 내가 편형도 할 거라고 편형도 갖다 붙여.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전공하고 수학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여기다 아무리 좋은 말로 좋다 해도 이 말을 여기다 계속 귀에다 때려 박아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냥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진짜 공부할 사람만 남고 그 친구들끼리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살아남는 그 과정이, 그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는 공부를 한다는 소리예요. 공부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못했던 친구들은 뭐 잘 못해가지고 빌빌해도 그런 친구들 그래도 그래도 뭐 웬만한 학교 편입해서 가더라고. 연고대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6관왕, 7관왕. 작년에 또 하나 이야기 드리면, 이 친구는 뭐냐면 검정고시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공부가 안 돼가지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따고, 그리고 대학도 안 갔어요. 그래서 교육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경영학사를 땄는데, 작년에 시험을 쳐가지고, 재작년이죠. 작년에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가 고대는 떨어졌고, 연세대가 떨어졌나? 연세대가 떨어지고 고대 붙고 서강대 붙고 성대 붙고 한양대 붙고 중앙대 붙고 경희대 붙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도 붙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쭉 이렇게 동시에 다 붙었고, 과도 다 달라요. 과도 다 대단합니다. 떨어진 데가 딱 한 군데, 홍익대에 떨어졌어요. 홍익대. 근데 홍익대 떨어졌는데 최종에서 또 초합으로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분야에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쪽에 붙느냐 저쪽에 붙느냐 이런 좀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제지만 뭐 이게 제가 말하는 게 100명에 1명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도 학생도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이 친구는 그 전문대 다니던 친구인데 원래 안경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강원도 대학에 있는데 학교는 안 알려줘요. 저한테 자기 모를 거라면서 싫대. 그래서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래서 여기 강남 쪽에 지금 촬영하는 쪽이 강남 쪽이거든요. 그냥 강남에서 이제 바리스타 커피 이런 거 하다가 문 열고 들어오는데 중앙대 까잠을 입은 친구가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너무 밝아 보이더래요. 자기한테는 빛으로 보이더래요. 그 친구가. 어떻게 하면 이 중앙대를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마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연고대 전문관이 있으니까 이왕 할 거 나 연고대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와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합격하고 나서 그 친구한테 나중에 야, 너 그럼 어디까지 알았느냐? 이러니까 미분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적분은 처음 들어봤다. 이러더라고. 그런 친구가 준비를 해서 근데 끈기 있게 공부한 것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 친구 연세대 건축공학과 갔거든요. 그래서 한 해 만에 갔어요. 한 번에. 우리가 목표하는 건 여기 뭐 재수, 삼수, 사수 하는 분도 있지만 목표는 단번에 가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뭐 이렇게 오래 할 필요 없어요. 단번에 가라고 하는 게 이 목표의 제 수업의 목표예요. 그래서 단번에 하라고 문제를 압축시켜주는 거예요. 한 700문제로. 그리고 거기다 옵션으로 계속 붙여주고 내가 선택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0문제를 내가 반복하고 외우고, 외울 것도 그것도 외우려고 하면 그냥 외워서는 안 되거든요. 문제가 쉬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정도가 되면 연고대생이 이미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기초수학이 전부 다 이런 범주들이 쭉 진행된다 보시면 되고, 긍정적으로 공부하라.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할 건 없지만 물론 이제 발전적인 사람을 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자기의 주대, 자기는 안 바뀌고 남이 바뀌게 하는,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나는 내가 과거에 내가 잘났는데 필요 없습니다.
저는 미래주의행주의자예요. 지금부터 잘나면 돼요. 과거에 내가 잘난 건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자기 과거 다니다가 학교 여기 왔는데 난 정말 예전엔 잘했는데 여기 학교에 와서 참 그렇다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럼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하는 과정이 이제 편입이라는 이런 좋은 도구예요. 어떤 친구는 이제 수능으로 오수를 했는데 수능 오수하고 편입으로 단박에 1년 만에 합격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수능은 이게 벽이 보인대요. 자기가 재수, 삼수 해봤는데 오르듯 떨어지다 오르듯 떨어지다 오르는 듯 하지만 막상 그렇지도 않고 뭐 강사 뭐 아주 좋은 뭐 뛰어난 강사들 막 들어면 처음에 오호 하고 했는데 막상 자기가 시험 쳐보면 그 성적까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강사의 탓을 할 건 없고 자기가 공부의 그 한계의 역량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입을 해봤는데 편입은 진짜 시스템이 다르고 어떤 능력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반복되어 있고 그게 반복에 의해서 꼭 머리가 좋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가서 공부가 하면서 머리가 좋아지게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그 친구가 합격을 했는데 오수했지만 사실 그 친구가 수능으로 1학년을 갔으면 진짜 오수가 되지만 뭐 3학년으로 들어갔으니까 2년을 또 쳐보니까 삼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늦었지만 그렇게 또 연구대라는 타이틀을 단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파이널까지 살아남는 놈이 잘하는 놈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저는 그럽니다. 뭐 보통 보면 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너 그따구로 공부 돼? 너 그러면 떨어져. 이렇게 해주면 막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뒤에 가서 힘을 쏟아라. 처음부터 너무 힘 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물리, 화학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불안하니까 또 뭐예요? 공인영어 성적도 따야 됩니다. 있으면 안 해도 되지만. 근데 또 불안하다고 또 여기다 뭐 또 영어도 갖다 붙이고 공부하고 이것도 갖다 붙이고 공부하고 이러면 흐트러져서 공부가 안 돼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어설프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흐지부지 되는 것보다는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OT 하시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